예, 우리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는 1910년도에 개교하여 올해 115년이 된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입니다. 역사가 깊은 만큼 오케스트라의 역사도 오래됐는데요. 최근에는 처음에 취미를 시작했지만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음대로 지나간 학생도 여럿이 있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소리도 잘 내지 못했으나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한 결과로 감동의 소리를 냈을 때 학교장으로서 울컥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힘들었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 먹고 아낌없이 지원해주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며 놀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볼 때마다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는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JLS 윈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 문정재입니다. 우선 이곳은 제 모교입니다. 이곳에서 음악을 접하고 매력을 느껴서 졸업 후 음대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 지역 학교들이 관악단으로 유명했습니다. 담당 교사로서 제 역할은 이 오래된 전통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음악들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더 행복하고 더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간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을 모집할 때 가장 강력한 게 입학식 때 환영음악회처럼 등굣길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관심 있는 아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듣고 가기도 합니다. 악기는 직접 소리를 들으면 그 악기의 매력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홍보가 됩니다. 오디션은 사실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관악기를 다루는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뭐 어느 관악부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동아리를 막 시작할 때 대부분은 학생들을 직접 선생님이 모집해야 돼요. 제가 관심 있는 학생 또는 친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거다. 이제 졸업하면 어딜 가든 사회에 진출할 텐데 사회에서 성실은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 1년간은 여기서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담이 덜해져서 그런지 아이들이 해보겠다고 해요. 이제 저도 한 11년째 가르쳐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거죠. 우선 저희는 관악 오케스트라잖아요. 사실 관악기는 일반적인 악기들에 비해서 접근성이 아주 좋지는 않죠. 예를 들어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려서부터 많이 하기도 해서 매우 친숙하죠. 반면에 그런 악기들은 소리가 섬세해서 잘하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윈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괜찮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해요. 스스로 연습을 할 때 실력이 더 빨리 늘거든요.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속감을 최대한 심어주고 취미 동아리 그 이상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연습실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오픈된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실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이 좀 키워지는 것 같고 선후배 동급생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사회성이 키워지는 것 같아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어느 단체나 다 그렇듯 예산입니다. 예산 지출로 가장 큰 게 지도 강사님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다음 많이 드는 게 악기 보수,
소모품 구입 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리 관련 예산을 아끼려고 웬만한 거는 제가 직접 수리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는 편성 자체로 악기 종류가 많잖아요. 그 악기마다 전공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취미로 연주하다가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는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적어도 거기에 맞는 기본기가 있어야 하니 이건 그냥 취미야 하면서 가볍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는 예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 전공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학업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합니다. 다른 학교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은 교사로서의 원칙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음악이,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 멋진 이유는 함께 연주한다는 거예요.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소리를 듣는 것, 특히 내가 기댈 때가 있다라는 거, 이게 유대잖아요. 그 속에서 학생들의 변화도 많이 느껴지고요. 사실 악기 실력은 정말 조금씩 변화하지만 아이들끼리의 라포 형성이나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게 변화하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행동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당시 힘들었던 관악부 생활이 그립고 또 다시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덧붙여 학생들은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처음 보는 악기를 배우고 연습해서 연주를 해내고 대회에서 상도 받고 하는 성공의 과정을 겪어낸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라면 이 경험을 통해 졸업 후에 어떤 일에 처음으로 도전을 할 때 두려움 없이 부딪힐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일상 속에 오케스트라가 되게 많이 숨어 있거든요. 영화 BGM이나 아니면 연주를 관람하는 거나 거기서 나오는 음악들도 그렇고 모든 곡들을 이제 저희의 손으로 하나하나 연주해 나가고 제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 진짜 어릴 때 오케스트라를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경험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 혹은 그 이상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유튜브 같은데 제가 연주 영상을 올리면 졸업한 친구들이 매번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를 많이 회상하는 것 같아요. 졸업한 후에 음악을 하든 안 하든 학교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저 군대 갔다 왔어요 하면서 앞으로의 고민도 늘어놓고요. 그럼 또 제가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저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생활 예술의 측면에서 음악은 메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부분 하나를 녹여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거나 졸업 후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삶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연주나 생활 속에서 만드는 소박한 예술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인터뷰처럼 전국의 학생 예술 동아리가 더 활성화된다면 세상은 더 여유롭고 더 멋진 곳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학교는 농업계열 학교고 학생들은 학업을 마치면 대체로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트럼펫 부는 농부 이런 거요. 이런 게 진짜 멋진 삶 아닌가요? 멋을 알고 아름다움을 아는 삶인 거죠. 교육자로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억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오케스트라를 잘 운영해서 오래오래
이 좋은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혼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물론 파트 악기 선생님들이 오시고 또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실무자는 저 혼자이고 이런 외로움과의 싸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게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 같아요. 가끔씩 콘서트를 하거나 대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속에 뭔가 몽글몽글한 게 생겨요. 특히 아이들이 졸업한 후에 계속 음악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처음부터 거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에 맞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해요.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판을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분명히 애로사항이 또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 노하우가 또 생기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감동을 생각하시면서 목표를 실현시키시기 바라요. 저는 취업도 진학도 중요하지만 작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학교 예술 동아리를 더 많이 확산시켜서 모두가 생활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이 끊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예술을 전공한 우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